안녕하세요. 부티의 브라더 앤드입니다. 요즘에 부동산의 열기 조금 주춤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더 강화되는 바람에 단순히 뭐 규제라든지 금리 때문에 그렇지 마음 같아서는 주택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인기 많은 거는 좋은 지역의 신축이죠. 그런데 그냥 만들어진 신축을 사장이 너무 비싸서 청약을 통해서 신축을 받고 있죠. 청약에 도전하기 어려운 분들은 신축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부동산 행위를 하시곤 합니다. 바로 그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조합은 입주권을 가지고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새 아파트를 가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바로 위험하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재건축, 주택 재개발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을 받는데 그것과 굉장히 특히 주택 재개발과 굉장히 비슷한 지역주택조합은 도정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요. 외형은 거의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법은 주택법입니다. 겉은 되게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은 관리 어떤 그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성 정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 이 개발 순서에 따라서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조합원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요즘에 강화된 규제로 인해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집이 되면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밟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할 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20인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강화된 규제가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아무래도 지역주택조합이 실패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다 보니까 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이 완료돼야 되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조합원의 기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됩니다. 언제까지 유지가 돼야 되냐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조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도 조건이 있어요. 90% 이상 건설대지 소유권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착공 신고를 해요. 이때는 건설대지, 예정 건설대지의 100%의 소유권을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보면은 사업 계획 승인도 9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착공 신고할 때 100%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쯤 가서는 사업이 굉장히 지체될 수가 있다. 이 토지 소유권 확보 자체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착공 신고되고 입주하고 청산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예요. 200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을 막 이렇게 검수를 한 거죠. 전체가 730개가 형성이 돼서 입주가 완료된 게 126개랍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7.3%예요. 굉장히 낮고요. 성공 확률이.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낮아요. 전체 사업 진행되는 곳이 106곳인데 성공 입주가 완료된 게 9곳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5%만 성공해 있다. 이런 사실들을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이게 상당히 위험하구나. 일단 이 조합 자체가 가입을 한 다음에 탈퇴하는 게 되게 쉽지를 않아요. 사실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탈퇴를 쉽게 해버리면 아무나 들어왔다가 아무나 나간다면 역으로 따지면 사업이 굉장히 지체가 되고 사업 성공 확률이 되게 불투명해지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탈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일단 조합원 자격은 승계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탈퇴는 상당히 제한이 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탈퇴를 쉽게 해버리면 아무나 들어왔다가 아무나 나간다면 역으로 따지면 사업이 굉장히 지체가 되고 사업 성공 확률이 되게 불투명해지죠. 조합의 정관이라든 조합의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또는 탈퇴 이유에 의해서 그 해당됐을 때 임의 탈퇴가 가능한 거죠. 거기서 말하는 임의 탈퇴는 그동안 내가 냈던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돌려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 금액이나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조합원으로 있는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공동 부담금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받아서 얼마 돌려받을지와 언제 돌려받을지는 총회의 의결로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약금이나 위약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의 10%를 변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합에 문의를 하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조합원 가입 단계에서 동호수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혹해서 조합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나야지 그 이후에 동호수 배정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지역주택조합은 언제든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정해진 추가 분담금 이외에도 계속 각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은 땅 자체를 조합에서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합원들이 다 매입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단계별로 봤을 때 95%나 100%를 요구해야지 나중에 결국에는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매입을 할 수 없는, 매입이 불가능한 공유지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매수 신청을 해서 해당 관리청으로부터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각이나 양여의 어떤 그 허락되는 서류가 있잖아요. 서류만 있어도 확보가 100%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이런 지역주택 조합 저도 한번 그런 설명회 같은 데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일단 대형 건설사랑 마치 협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딱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일반인들은 보면은 사업 성공률이 높을 거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건설사를 고르고 하는 거는 처음에 골라진 게 그대로 간다기보다는 중간에 교체도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법령에 의해서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 협약이 체결된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시공사가 바뀔 위험이 좀 줄어들잖아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솔직히 중요한 부분들을 막 꺼집어내서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줘야 될 것은 전 이렇게 봅니다. 일단 국토부도 발표한 듯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영상 보시면서 제가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혹시라도 여기 투자를 하신다면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약간 무서웠죠? 그래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